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1페이지 제8절 고서격구법 요약 및 몇 가지 주의점을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격국론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공부할 또 유사한 격국론에 대한 그 예습 정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서격국법 고서에서는 원령에서 용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월본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월본기가 주기 객기의 구분도 있고요. 어쨌든 월 본기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고서 견해들을 쭉 보면 월 본기 투간했는지 불투간했으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살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격국을 우리가 그 격국법을 논할 때 우선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월 본기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그 사고 이런 것들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진신이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신, 뭐 진신 득용, 득용, 평생 귀. 진신이 쓰임을 얻으면 평생 귀하다. 그럼 진신이 뭘까요? 진신? 진신의 반대는 가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보에서 주신의 이성인 글자를 우리가 가신이라고 했죠. 거짓가. 주신이 이게 격신인데요. 이것이 진신이고 그 진신의 이성. 진신을 혼잡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신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신 득용 평생 귀에서의 적천수 구절은 약간 의미가 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팔자에서 진정한 쓰임으로 쓰여져야 하는 글자, 이게 진신의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격국에서는 그것을 사령한 글자다, 아니면 그냥 월본기다, 아니면 사령하고 투간하는 글자다, 이렇게 진신을 우리가 정의할 때 좀 견해를 나눠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신은 매우 팔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그래서 진신 득용한다, 진신이 쓰임을 얻는다 그러면 일단 원령을 얻었다. 진신이 원령을 얻었다. 원령을 얻은 글자가 진신이다. 거꾸로 이것도 설명이 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월 본기가 진신이다. 아니다. 사령한 글자, 월에서의 사령한 글자. 아니다. 사주팔자에서 제일 주도하는 글자, 주신. 진신을 나눌 수가 있죠. 사령한 글자, 월 본기, 그 다음에 제일 맑고 유기하고 다른 글자들을 통솔할 수 위치해 있는 그런 주신, 이런 정도가 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쓰임을 얻었다. 제 역할을 다 한다. 그러려면 튼튼해야죠. 그러니까 원령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정하겠죠, 당연히. 진신이 득용하면 유정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글자를 어떤 그 시각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월 본기 투간 한 글자가 용신이다, 아니면 본기가 불투간한 경우에 뭐 정제가 본기이면, 월 본기이면 그것이 용신이다. 월에 본기 정제 위에 지장간에 관살이 있으면 그것이 용신이다. 월 본기가 정제도 아니고 월 본기에 관살도 없으면 월에서 기타 지장간으로 투간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무겁고 선하고, 그러니까 사길신이죠. 선하고 무거운 것 우선해서 격을 잡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뒤에 나누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월 본기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유정이란 꼭 이 사이가 좋다는 것만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월 본기와 서로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주어법이든 격국법이든 무엇을 용신으로 잡든지 간에 월 본기와의 관계를 항상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걸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서에서 견해들을 망라해보면 어떻게 정격 취용을 하는지, 정, 격, 취, 여기서 이 격은 원령용신, 격국용신이고, 여기서 이 용은 희신이나 뭐 상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4가지 원칙 정도로 망라할 수 있는데, 고서들의 모든 명조를 이렇게 4가지 원칙에 다 제가 대입해봐서 일일이 점검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4가지 원칙 정도 구분할 수 있고, 자평진전 정도에 나오는, 아니면 연해자평에 나오는 그런 명조들은 이 4가지 원칙으로 다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고서 기준으로 격국을 정할 때는 이 4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격국을 정할 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원칙 1은 원령 본기가 투간하면 원령 본기로서 취용하고 격을 정한다. 이것이 용신이 되고 그것으로 격을 정하고 상신을 찾는 거죠. 근데 원령은 잡기월이어도 일단 본기 토가 투간하면 이 본기가 용신의 제1순위 후보입니다. 원칙 2는 원령 본기가 불투하였을 경우, 오로지 원령 본기가 관살 혹은 원령의 관살을 소장하고 있으면 그것이 용신 후보죠. 그리고 그걸로 격을 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원령의 지장간에 관살이 있는 경우, 본기가 불투간하고 원령 본기의 지장간을 보니까 관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관살로 관살격을 취하는 게 아니고 원령 본기가 정제가 아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의 해수, 여기에 간목이 있죠. 그럼 간목이 관인데 해수가 정제죠.
그래서 이때는 해수, 뭐 갑도 투관하지 않고 임도 투관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해수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정관 관성이 있다고 해서 우선하는 게 아니고 정제격이다. 그렇죠. 재관을 중시해서 재를 앞에 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고, 재가 있으면 관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잡기 정관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기간에 손상이 있을 때는 쓸모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본기가 객기를 화하는 경우, 뭐 이런 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기는 본기가 잡기죠. 그래서 잡기인데 정관을 격을 취했을 때 원령 본기가 정제인데 정제격을 취하지 않고 잡기 정관격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1과 원칙 2, 원칙 3, 4, 일단 이런 때는 잡기를 뺀 나머지 원령을 우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도 편하시고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원령 본기가 불투관하고 원령의 지장간에 관살이 없을 경우, 원령에 소장된 기타 지장간이 투관하면 투관자를 용신로 하여 격을 정한다. 마치 이렇게 보면 투관자 중심의 취용이죠. 근데 꼭 이런 것만 아닙니다. 지지에 뭐 3회를 한달지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장간이 두 개가 모두 투관하면 선한 길신, 무거운 걸 대가의 격을 정하는데 이때는 격이 변격이 이루어질 수다. 자, 투관한 지장간이 쓰임 있고 성격의 기본 조건 상신을 구비하는 거죠. 지지에 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유력해야죠. 그러니까 투관한 지장간이 쓰임 있고 지지에 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지에서 그것을 지탱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투관한 지장간이 지지에서 형충 극합이나 휴수 폐제를 만나면 지지에서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투관한 글자가 힘이었기 때문에 무용입니다. 그때는 다시 본기로 돌아가는 거죠. 혹은 양자가 모두 투관하는데 하나는 쓸모가 있고 하나는 무용이면 쓸모가 있는 것이 용신이죠. 앞에 봤더니 그렇지 않으면 앞에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투관하거나 두 개가 투관해 쓸모가 없다. 그러면 여전히 원령 본기로 용신화의 격을 정한다. 변격은 반드시 변한 후에 더 길신이 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살상겁인이 변하여 재관 인식이 되는 것이며 혹은 원국에서 성격되지 못하였는데 변격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변화에 성격되는 경우죠. 변했는데 불선하게 되면 여전히 원령 본기 원래의 격이죠. 원래 격을 정하고 좋지 않는 격으로 논하면 되는 거죠. 원래의 격이 불선했는데 변해서 격이 선하게 되면 겸격으로 논한다. 불선한 것을 쓸 수 있을 때 겸격으로 논하는 거죠.
변격은 선하게 변하는 경우, 좋지 않게 변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선하게 변하면 겸용, 아까 여기서 겸격. 하나는 변하기 전에 사흉신격, 그런데 좋게 변해서 사길신격, 아니면 그냥 사길신격이 또 사길신격, 겸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주차가 구분합니다. 주차.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로 쓰이고 어떤 것이 그 다음인지. 병용하는 거 그냥 쓸 수 있는데, 겸용은 하나를 버리는 건 아니죠. 겸해서 쓰기 때문에요. 병용은 쓸 수 있는데 쓰임이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거죠. 변격 중에서 좋지 않게 변하면 변하기 전에 용신. 겸용은 투간, 병용은 투간 해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원령에 호장된 기가 모두 불투간하고 관살도 없으면 원령 본기로서 격을 취한다. 원령 제외한 사막국이 있으면 원령과 서로 전투하지 않고 원령과 상생관계면 사막국을 취한다. 예를 들어서 인월인데 화국이면 묘월인데 다른 지지에서 화국을 이루면 원령이 화국을 생하죠. 이때는 화를 용신으로 취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고서들의 원칙, 고서들의 명조를 귀납해서 원칙을 추출해 보면 이런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글로만 보면 잘 얼른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를 좀 살펴보면, 원칙 2의 근거, 원칙 2는 원령 본기가 불통했을 경우에 원령 본기 정제격, 정제면 무조건 정제격. 그 다음에 원령에 불투간한 관살이 있으면 관살이 우선, 이런 거 있었죠. 일간을 주로 하여 재관을 전적으로 논한다. 재관. 아까 정제, 그 다음에 관살. 사주에서 전일하게 재관을 논한다. 살이 있으면 오로지 살만 논하고, 예를 들어서 월에 정관 및 편관이 있고 시에서 다른 격이 들어가면 오로지 월 중에서 취하고 다른 것을 먹었다. 월에 관살을 쓰는 것. 예를 들어서 갑이 6월, 을이 신사월, 모두 정관이죠. 사는 토로 보는 거죠. 토. 오는 사는 여기서는 금으로 보고요. 금. 오는 토로 보고. 여기서는 또 개가 4월생이면
사는 토로 보고요. 사, 오, 그 다음에 사토. 이런 것들은 어떤 고정적인 오행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변적인 어떤 그 지지로 보는 거죠. 정이 신월생이면, 정이 신월, 임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기가 정제이면 무조건 본기 우선이라고 그랬죠. 아까 기토 해월생 말씀드렸죠. 근데 갑이 축술월, 개가 축월, 경이 술미월인 경우에도 모두 관이 장되는데 그 관이 우선되는 것, 그런 쪽으로 보진 않죠. 주기와 객기와의 관계를 봐서, 자, 갑이 축월, 술월생이면 관신이 장돼 있죠. 그런데 축 같은 경우는 고신으로서 정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같은 경우는 그냥 장간으로 묘기죠, 묘기.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지지에 장간으로 있는데 극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객기간에, 객기는 본기를 뺀, 주기를 뺀, 여기, 중기, 고기, 이런 것들이 객기죠. 객기간 다툼. 관이 객기로 있는데 객기간 다툼이 있어서 쓰지 못할 때는 잡기, 정관격을 취하지 못한다. 본기로 가는 거죠. 경금을 예를 들면 경금이 술을 생하면 관이 정화가 있죠. 그런데 토인성이 제하죠. 본기가 제하는 거예요. 본기. 여기도 미토도 정화가 있는데 토가 제하죠. 본기가 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월령, 월본기와 상배 되지 않아야 한다. 정화가 무토를 생해주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정화 관성을 쓰지 못한다. 월 본기 정제가 아닌 경우 월에 관살이 있어도 관살이 불투간 시 객기간 전투로 관살 상해되는 경우, 또는 본기가 관살을 제어하는 경우, 이것은 잡기 관격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월에 정관 및 편관이 있고 이런 경우를 나눠서 보면, 월 중에서 취해라. 월 중에서. 이런 경우는 잡기 모두 정관격이죠. 잡기가 정관격. 그런데 이런 때는 정제격이 되고, 그런데 앞에서 정관이 포함된 경우,
관격으로 취하지 못하는 사례. 그 이유는 잡기여서 임의, 충미, 개가 진술은 지금 본기가 관이나 재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죠. 원칙에. 그래서 본기는 임수의 임계의 관이다. 원칙 3은 뭐였죠? 본기가 불투가 나고 본기가 정제가 아니고 장간에 관살이 없고 기타 장간이 투출한 경우에 그것이 용신이다. 본기가 불투하고 본기가 정제가 아니고 장간에 관살이 없고 원령의 다른 장간이 투출할 때 그것을 용신으로 한다. 두 개가 투가 나면 선한 것, 무거운 것이 우선이고 모두 득용할 때에 동시에 국을 이루면 겸용이 가능하다. 이제 역량에 따른 것이죠. 역량. 읽어보면 용신은 이미 원령을 주로 하는 것인데 원령에 소장된 것이 하나가 아니니 용신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 뭐 이런 등등 자평준의 구절을 참고하시고 좌오묘유를 제외한 12지 중 모두 장간이 하나 이상이죠. 사고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인목을 보면 갑은 본래 주기인데 군에 부가 있는 것. 말하자면 군에 부사가 있는 거죠. 병은 거기에 장생인데 이것은 우리가 중기로 놓았죠. 중기. 그것은 군에 동지가 있는 것. 부사가 아닌 동지. 무토 장생인데 통판이 있는 것. 전부 다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동지나 통판은 이 부사보다는 약간씩 그 등급이 조금 낮죠. 내부적으로. 인월에 갑이 불투하고 병이 투가 나면 지부가 아까 동지, 그러니까 지부가 군에 부임하지 않고 이게 부사가 아니고 지부라고 했네요. 부에는 지부. 동지를 주인으로 삼을 것 같으니 이것이 변화를 거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역량에 따른 용신을 취하는 것을 지금 논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원칙은 본기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중기 이렇게 역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국준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서 본 격국론 강의를 깔끔하게 잘 하신 선생님 계신데 그분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본기, 여기, 중기 이렇게 순서대로 역량을 구별하고 본기가 투과하면 본기 안 투과하고 여기 중기가 투과하면 여기 그 다음에 본기 여기 놓고 중기가 투과하면 중기 이 셋도 다 안 투과났는데 그러면 본기의 이성이 투과하면 그거 예를 들어서 무토를 보면 을 여기 개 종기 이렇게 순서가 되고 이거 세 개가 다 없을 경우에 그러면 기토가 투과했다 그러면 기토 그 다음에 간목 무에 을에 개 이렇게 6개를 놓고 취하는 거죠.
없으면 이 6개도 없으면 취할 격이 없는 거죠. 웬만하면 다 있겠죠. 없으면 그냥 본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투간자 위주로 일단 격을 잡아보자는 입장이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월 본기와 여기 중기를 주기와 객기로 일단 나누고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객기가 주기를 손상하는 경우, 그때는 아무리 객이 손상하고 있는 주동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투간자로서 격을 취할 때는 이런 객기와 주기 간의 불화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극하거나 주기가 객기를 극하게 만들어서 주기의 힘을 빼거나 하는 경우는 월의 주기와 객기가 불화하는 것이다. 또 주기 간에 객기 간에 또 불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그 불화하는 것 중에서 주기를 돕는 것이 우선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객기 간 불화 시 주기를 보호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인을 보면 무병갑이 있죠. 그런데 무는 본기 간목의 힘을 감축합니다. 여기이긴 하지만 따라서 역량을 보아서 결정을 할 때는 갑, 병, 무가 되죠. 여기가 뒤로 갑니다. 만약에 따라서 병화와 무토가 투간했다. 그러면 물론 인월의 병화 무토는 같은 장생이지만 병화가 우선이죠. 정이 해월이면 본래 정관이죠. 불투간에도 본기 정관. 지지에 묘미가 온전히 구비되면 인수로 화한다. 기토가 신월이면 본래 상관인데 경금이 그냥 지지에 있고 임수가 투하면 선신으로 변한 거죠. 선신. 그러니까 상관이 정제, 선신으로 변한 거죠. 상관이 화하여 재가 된다. 이것이 용신이 변한 것이다. 월기, 본격에서 투간에서 변격이 되는 거죠. 만약 변화에 선하게 되면 그 격이 더욱 좋고 변화에 불선하게 되면 그 격은 무너진다. 다만 변격에서 흉격이 되어도 재화가 적절하면 다시 성격이 되는 최종적으로 좋은 거죠. 이런 사주 유형은 중간에 기복이 좀 많은 사주다. 원령에 관살이 있으면 본기가 정제가 아닌 이상은 투간과 무관하게 관살의 격이다. 이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설상공 명조를 보면요. 원령이 관살이죠. 그러니까 본기가 투간하지 않고 임수가 투간해 있습니다. 임수. 인성이 투간해 있죠. 선한격이죠. 이때는 겸용이 돼요. 겸용. 아까 겸용의 경우는 주차가 있다고 그랬죠. 주차. 정관이 당연히 우선이죠. 그래서 정관 태인격. 무토 재성이 임성을 극하여 되니까 간목 겁재를 써서 무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설상공 팔자는 정관격인데 변해서 임수로 변하긴 하지만 선이죠. 그래서 겸용이 가능하고 관성이 주, 인성이 차. 하나는 상신, 하나는 용신 이렇게 되는 거죠. 무토가 기신인데 기신을 제거할 수 있다. 예, 설상공 팔자가 지지에 인사신 3명이 있는데 사신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형은 해소가 되죠. 정제가 투관했습니다. 무토. 월지 장간에 정제가 투관해도 본기가 정제가 아닙니다. 본기가. 원령 본기는 정관이죠. 원칙 2에 의해서 본기가 정제인 경우 외에는 정관이 격이죠. 변한 후에 성격 여부를 두고 변격을 인정한다. 변한 후에 불성격 악신이 되면 변화 불인정, 본래의 격. 다만 본래의 격도 좋지 않은 걸로. 김장원 팔자 볼까요? 월 본기가 정관이죠. 재성이 있긴 하지만 본기는 아니죠. 그리고 해묘미 목국을 이뤘습니다. 목국. 투간에 있습니다. 지지에서 국을 이뤄서 투간에 있죠. 아까 투간 이게 지금 월에서 투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천간 글자가 월령 포함 지지 국을 이룬 거죠. 이 자편에서 말하는 병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말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 그리고 정제가 아니죠. 정관격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지지에서 국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인수를 용하는 그런 격이 되는데 비견이 있어서 마침 재성을 제거할 수 있죠. 합국에 의한 변격을 인정하지 않고 합국을 투구하는 것을 보지도 않으며 회국이 성립된다고 해도 자편이 회국이 엄격하다. 이건 이제 뒤에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본기가 정관이고 본기 정제가 아니므로 정관격으로 취하고요. 을목인성과 경금재성이 서로 장애가 아니고 또 모두가 가용하다. 해묘미가 목국을 이뤄서 목이 좀 지나치게 왕할 수 있는 것을 경금이 일정 부분 속간해 주는 거죠. 월령이 잡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월령의 지장간이 투간하고 그것의 회국이 있어야 병용할 수 있다. 선창국의 명을 보면 분명하다. 선창국을 볼까요?
미월, 잡기월이죠. 그래서 잡기월인데 해묘미, 그 다음에 재는 없고요. 정관이에요. 정관. 일단 미, 기토, 본기, 투관, 정관. 그 다음에 월, 포함, 식상, 국. 일간이 임수이기 때문에 일단 해묘의 목국은 간목왕하고 을목도 혼잡한데 을목 제거 가능 여부. 이렇게 되면 이 식상이 무조건 좋지 않은 상관으로 바뀐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으로 바뀌어도 임수로 제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두 개의 투한 신금이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미중의 장관이 반드시 투관해야 하는데 없으며, 더구나 본기가 투관이 정관격이다. 설령 병격을 인정할 여지를 찾아본다고 해도 식상의 삼합구인이 변화에 불선하게 된다. 불취하여 본기 투관한 정관격. 정관격이죠, 그냥. 정관격의 인성을 용하는 거죠. 이건 지금 이 자체가 변격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호는 경금 재성과 을목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서 재인을 다 쓰고 대격격이다. 원칙이 그냥 원령이 정관, 그런데 재성이 원령의 본기가 아닌 정관격. 인수가 을목이 투관에 있고 지지에 유근하죠. 그래서 그냥 정관 용인 가능한 정관 폐인이죠. 뭐 자평진전은 사기일시는 가능하면 다 쓰려는 제도를 견제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는,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하여튼 정관격이다. 겸격을 논하지 않아도 정관격이 상신으로 가용하는 일반적인 십시는 인성과 재성이죠. 인성과 재성. 이 자평진전 경촌집은 인성과 재성을 을목, 경금 이걸 다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또 그래서 재인이 정관격에서 상수하는 정관격의 훌륭한 어떤 틀인데요. 뭐 희신이나 상신에서 논하면 될 것인데 겸격으로 끌고 한번 해보고. 갈참정, 자월에 충이 있는데 파격이 아닌가. 정관인 경우에는 파격으로 엄격하게 보지만 정관 외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도 신자, 이것도 국을 이루기 때문에 충을 어느 정도 해소하죠. 그러니까 임수가 투관하는데 좌우 묘유열 충으로서 거의 언제나 월의 주기는 변하지 않고, 임수는 월에 장관이 없으므로 고려치 않는다. 오로지 그냥 정제격, 편제격이 아니고 정제격입니다. 아까 반합도
육합을 해소 가능하다. 자평전 고서에서 이렇게 보죠. 평강대. 지장간이 모두 투관하지 않는데 월에 비록 관이 본기가 아닌 관인데 본기가 재성이죠. 정제. 정제격입니다. 오장원. 의류 경진 갑오 무진. 잡기월의 을무가 잡기월이죠. 잡기월. 을무가 모두 투간. 을과 일간 갑은 동기이니까 불취하고 더구나 무토는 원령 본기로 투간이 우선이다. 경금 살성 을과 합해 재화되니까 그냥 편제격 그리고 살성 기신이 겁재에게 합거돼서 편제격이다. 진 중에 을, 개, 우. 을목이 무토를 극하죠. 개수는 무토의 극을 받죠. 힘을 어쨌든 무토가 지장간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죠. 그렇지만 우선 역량으로 따지면 무 다음에 개 다음에 을 이렇게 저는 보자고 했죠. 본기 중기 여기 이렇게. 주기가 객기가 주기를 상회하는 경우 상해 정도가 약한 것이 본기 다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실한 같은 경우는 을축 정해 기해 을해 아까 기토 해월 정제죠. 해 중에 무갑임 갑목 정관이 있지만 본기가 정제죠. 그래서 해 중에 무토가 있다고 한다면 임, 갑, 무. 정제격인데 을목 살성이 투했죠. 그런데 제격에 살이 투하면 파격인데 인성이 있어서 제격 폐인. 인성이 화살 생신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제격에 폐인하는 일이 성이 아니고 그냥 일입니다. 어느 상서, 일상서, 병진, 병신, 병호, 임진. 원령 본기 편제입니다. 편제. 정제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원령 본기가 편제라고 해서 제라고 해서 무조건 제격이다. 이건 지금 이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본기 불투관했죠. 그렇지만 원령 본기가 정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관살 임수가 투관해 있어요. 그리고 신진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원령이 국을 이루기 때문에 투간하고 해지한 것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재를 버리고 살을 쫓아갑니다. 기재 취살. 격은 제격인데 실제로는 살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살격이기 때문에 식신을 이용해서 제살해야죠. 식신을 이용해서. 근데 식신이 진토, 동주에도 진토 이렇게 있죠. 병화는 식신이 좀 약해지기 쉬운데 화가 투간, 비견이 투간해서 식신을 돕죠. 그래서 취사를 하는데 비견이 돕죠. 그래서 비견은 재를 극하고 식을 돕고 그래서 성격하게 만든 일관과 동기의 용신이 불가 거빈이 태중 재성을 견디지 못하고 용수 살성이 또 투가 기재 취살 변격이다. 자, 불선하게 하지만 변격에서는 성격되는 거죠. 그래서 살격에 가서 성격이 되는 거죠. 이런 팔자는 중간에 좀 기복이 있다. 마참정. 자, 신월입니다. 신월. 본기가 인수격인데 불투가 나죠. 월 간살인데 정제는 없습니다. 월에 관살도 없고 정제도 없습니다. 무토가 신중의 무토를 보지 않습니다. 임수 비견이 투간이니까 신중에서 취하지 않습니다. 투간자가 모두 무용, 그래서 본기로 교취한다. 여기서는 지금 무토가 임수의 신금에 있는 걸로 신의 무임경으로 보는 거죠. 삼임이 투간에 인동한다. 신지는 모두 수로서 도나니 무토는 뿌리낼 수가 없다. 지금 여기는 무토를 지금 신중에 있는 걸로 보고 설명을 한 겁니다. 결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국이 왕양하고 수다 토탕 겸하여 연시 두 개 인목이 무거우니 무토는 기울어져서 빠져버리고 휴수 패절되어 쓸모가 없다. 원칙 3회에서 원령 본기로서 격을 정하니 편인격 인수 용살로 살인이 상승한다. 자평진전은 인수가 살을 쓸 경우 신이 무겁고 인이 가벼워야 칠살이 인수를 생활을 가는 것. 신과 인성이 모두 무거우면 인성은 칠살 생을 발 생각을 하지 않으니 칠살은 공연히 신을 공격하러 가고 만다. 살 우선 처리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살격으로 봐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살이 가용한지 여부. 쓸 수 있으면 우선 그걸 쓰고 없으면 쓸 수 없으면 없애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꼭 살격으로서 보라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승상 칠살격으로 자평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데 실제 승상 원나라 어떤 재상들의 그 목록에 탈승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찾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 중에 암살이 있고 암 중에 진 중에 임수가 있다는 거죠. 임수가 투간, 무토는 내 지지의 식신이죠. 식신이 태중한데 간목인성이 투출하여 태광을 드러내니 그렇죠. 이것은 제살 태과인데 살성을 돕는 거죠. 재성으로 돕는 게 아니고 인성으로 돕는다.
일단 토성 식상이 난동하죠. 이 사주 특징을 보면. 그리고 월 본기 투관하는데 식신이죠. 편인 임수 아니 간목 투관하는데 이건 도식이죠. 편인. 월에서 투관한 타신을 찾는다. 월. 임수 살이 투관에 있죠. 식으로서 제하고 그런데 살이 무겁고 식이 무겁고 살이 가볍죠. 마침 간목 인성이 있어서 무거운 걸 덜어내고 가벼운 걸 덮죠. 우리가 원칙을 다시 보면 본기가 투관에 있어. 본기 투관. 그런데 손상돼 있죠. 그래서 그 손상된 걸 버리고 보호되고 있는 살을 따라갑니다. 기식취살인이죠. 살격으로 변하여 식신과 인성을 적절히 교량하고 무거운 것은 눌러주고 가벼운 것은 도와준다. 이런 거죠. 칠살격이고 살룡시제를 성격하는데 제살태과, 인성으로서 식신을 조절하는 것을 성격된다. 자평진의 칠살의 우선처리에 가장 먼저 집중하며 동시에 칠살격의 성격을 고려한 점은 분명히 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서 식신 대살로 논한다면 인성이 투관해서 파격이죠. 식신이 파격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할 건 살격뿐이다. 그 다음에 살인상생, 살룡인화를 먼저 쓰지 않는 것은 살룡인화는 다시 일간을 전생하고 식신을 가중시켜서 폐격이 되어버린다. 일단 살은 재와 화에 동시에 있으면 재를 하고 그 후에 살, 신, 몸이죠, 몸. 그 다음에 상신을 영양을 감안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남는 부분을 덜어준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진중의 임수를 암살로,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주보명사의 흔한 방법이니까 고신이죠, 고신. 우리가 고신. 묘는 개수. 원령의 경우에만 논한다죠. 이게 고신을 쓰는 것은 원령의 경우에만. 좀 주보법 공부하실 때 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고신, 원령. 임계수가 모두 투과하면 관살 혼잡으로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남기는 거죠. 미토는 을목과 간목, 술토는 이게 미 중에는 간목이 고신이고 술 중에는 병화가 고신이고 축토는 신금, 경금. 그러니까 이건 신금, 묘, 경금은 고, 정화도 고 이렇게 봅니다. 원령이 사고일 때 고신이 투관한 경우 또 원령이 투관한 걸 본다 이 말이죠. 진월에서 무토, 임수 이런 거 무토, 개수, 을목인데 그다음에 이 다음에 기토, 임수, 간목. 나장원 상관격입니다. 상관격. 갑자, 을의 신미, 무자. 본기는 상관격인데 임수 본기는 장되고 지지에 있고 임수 해수 중에 간목이 투관해 있습니다. 간목은 해수의 통근, 해수는 미토의 극을
및 돌 만나 국을 이루죠. 목국을 이루죠. 원칙 3에 의해서 상관이 재로 변한다. 재는 뭐 아까 우리가 정편에 구분할 것 없이 그냥 재와 인수는 화하면 그냥 통칭해서 재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화상유재, 임수 상관을 재로 화한다. 변하여서 선하게 되는 경우죠. 다만 병격은 울로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상관이 재를 쓰는 경우와 재가 상관을 쓰는 경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엄격히는 상관 폐인로 보고 화상유재는 통변로 보는 것이 한다. 흉격 상관이 선격으로 제가 그래도 선신이죠. 그래서 해수 상관이 선신으로 바뀌었으니까 겸격이 가능하죠. 겸격 앞으로 봤죠. 그래서 일단 변한 제격으로 봐서 재용 식상 이게 주죠. 변격이 주. 그런데 변하기 전 겸격이 간다고 했으니까 상관생재 이것이 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격의 식상을 용하는 것, 상관이 식상을 생하는 것, 이 두 가지 쓸 수가 있는데 주된 것은 재용식상으로 봐야 된다. 이 재용식상에서 재가 파손되면 변격이 깨지는 거고 식상이 파손되면 격이 깨지는 않는 거죠. 다만 상관생재에서는 상관이 깨지면 엄격히 말하면 격이 깨지는 거지만 재가 깨지면 격은 깨지지 않죠. 여기서 흉신은 격이 깨져도 괜찮은데 나머지 글자를 보고 또 판단해야 되겠죠. 상관 폐인 무토 상관 무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격이 폐인하고 상관이 지금 재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쓸 수가 없죠. 인성이 깨져버린 거기 때문에 상관 폐인은 쓰지 않는다. 엄격하게 보면 이런 사주는 상관 폐인으로 보고 인성이 깨지는 그런 케이스를 보는 것이 더 이 일생 행장에 행장에는 더 맞다. 처를 버리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고 출가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소 사건 이런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재성이 투관에 있고 재성과 인성이 불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 늘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을 쓰는데 인성으로 상관을 취하고 재성이 깨트리는 거나 상관인데 인성을 써서
인성을 상신으로 쓰는 경우나 결과론적으로는 인성과 상관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재성이 앞에 있죠, 앞에. 그래서 인성이 무근무력하게 있는 것,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잡기 취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